자, 자기 이해와 미래 디자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글쎄, 얘기를 했다시피, 이 수업은 이제 블렌디드 수업이에요. 내가 한 시간은, 이론 강좌로, 이렇게 한 시간 얘기를, 사이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기를 했다시피, 학교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제를 주어 주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각 조별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나랑 이제 학교에서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청취 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청취 후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아마 청취 전일 거야. 오늘 내려준 주제가 있으니까 또 잘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이 자기 이해와 미래 디자인은 나는 그렇게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나갈 생각은 없어요. 내가 철학과 교수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강좌로 진행하고 있는 한만호 교수님 수업과도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끌고 나간 이 수업, 자기 이해 미래 디자인 이 주제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내재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외부적 영향 등을 나는 포커스로 삼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재적 형성과는 얘기가 사뭇 다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참조로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 내가 오늘 첫 시간부터 여러분 좀 무거운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하고, 글쎄 우리 친구들한테 좀 어떤 얘기가 필요할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좀 두서없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첫 시간이니까 내가 하고픈 얘기 몇 가지를 좀 전달을 좀 하려고 그래. 내가 20대라면, 내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은 글쎄 어떤 게 가장 고민이고, 그리고 어떤 게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사람만은 없을 거야,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가장 큰 고민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래도 여러분들 앞날 장래에 대한 미래가 되겠죠. 전공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각자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인 그런 고민 요소를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발휘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나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기로 삼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의 장점이 어떤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발판을 갖다가 다시 피드백을 한번 해보고, 내가 다른 친구들과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내가 뛰어난 부분이다 라는 것 등등을 스스로 캐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우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사람 사귀고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장점이 있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 대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선 친구들, 앞선 A 친구 같은 경우 사회생활을 잘하고 B 친구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망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뭐한 일이야.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내가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꺼낼 건데, 자, 우선 앞에 있는 이 표를 한번 좀 봅시다. 2023년도 세계 행복지수 순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나도 포함된 지금 직결된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위가 57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OECD 국가 중에도 굉장히 낮은 순위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가 나라는 비록 작습니다만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고,
세계 선진국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행복지수만 보면은 과연 일본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동북아를 대표할 수 있는 일본, 한국, 중국이 다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남의 나라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어요. 그치? 우리나라가 지금 57이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까?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럴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죠.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특히 젊은이들한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거는 큰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또 인구 출생률이죠. 아기를 낳지 않아요. 고령화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요. 아기 출산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별, 성별 나이대별 인구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은 역삼각형 구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걸 젊은이들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 어떤 어른들은 그래. 몰지각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책임들을 다 안 하고 자기 위한 이기주의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는 사람인데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게 과연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젊은 여성들, 가임이 가능한 여성들의 잘못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이를 혼자 낳나요? 결혼을 혼자 하나요? 그죠?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네. 젊은 사람들 남녀의 잘못이라고? 자, 이 나라의 남녀가 지금 누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0대부터 60대까지의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미 이 세상에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살아남아서 버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중에 과연 책임을 젊은 친구들한테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전체의 문제인 거야. 그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하면 딱이겠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조차도 이 부분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공약으로 펼쳐놓고선 지금 해결을 못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안 한다는 거, 그치? 그리고 결혼이 있어야지 출산도 있으니까. 이 문제부터 한번 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연결고리가 계속 물고 들어가요. 결혼을 왜 안 하냐? 그러면 그 이유를 조사를 하잖아? 그럼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도 미래가 가히 밝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문제죠. 그렇죠? 거꾸로 이 피드백에서 올라가 보자고. 왜 결혼을 안 하나?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도 집을 사야지, 살 곳을 구해야지, 이제 자기 와이프와 아이를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그 집 한 채가 너무 비싸. 그죠? 집 한 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월급쟁이 월급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이 그 집을 구하나? 여성은 여성대로의 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남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결혼을 하다 보면은 남녀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의 부담이 더 커진단 말이야. 여자가 외부 경제생활과 결국에는 가정까지 같이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애를 키울 수가 있나? 애 키우기는 더욱더 힘들어지죠. 이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애를 안 낳을 생각을 하지. 애를 안 낳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굳이 뭐 결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인구가 감소가 되죠. 그러면은 나라가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을 해요. 나라가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날까? 결국에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금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게 되어가는 이런 시국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는가? 하는 게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할 부분이야. 해답을 내릴 거는 아닙니다. 해답을 내릴 수도 없어요. 자, 지금 청년의 미래가 결국에는 불안이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무언가 뚫고 나갈 때 빛이 보이는 쪽으로 우리가 앞을 보고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불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먼저 이거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스테판 케일리드라는 심리학자인데 내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가 보입니까? 딱 맞추는 친구도 있고요. 지금 뭐야 하고 보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달마시안이죠. 강아지 한 마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발견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좀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공통상을 한번 얘기해 볼게. 이 그림을 갖다가 지워주고 여러분들이 쳐다보면은 대부분 아이 트래킹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요 모서리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이쪽 가부터 파악을 한다는 거야. 그러고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중앙 부분부터 막 살피는 친구들이 별로 없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사람이 불안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그림 하나 관찰을 하는데 여기까지 그 그림 하나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가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무언가 어디를 가잖아. 어디를 가서 여러분들이 서치를 한다고 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그 광장 같은 허공에서 가지고 여러분 찾지는 않고요. 구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기댈 곳을 찾는다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불안의 어떤 그 요소들의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림 하나를 살피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 그림을 내가 디자인과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원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들일수록 얘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단축이 된다는 거죠. 내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일수록 외향적인 친구들보다는 이 그림을 파악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향적인 친구일수록 뭔가 기대거나 아니면은 숨고자 하는 이런 어떤 내재된 심리가 더 강하다고 이렇게 반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관찰력이 높은 친구가 아무래도 관찰력이 떨어지는 친구보다는 훨씬 더 이거를 발견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후자보다는 전자 내용에 포커스를 둬서 좀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또 사례를 한번 좀 봅시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건 내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연구 논문을 하나 쓰느라고 테스트를 한번 했었어요. 관찰 조사를 한번 했던 곳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빈 공간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앉아 있거나 요 끝에 앉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앉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양쪽으로 오픈되어 있는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앉는단 말이야. 내가 2번 써놨죠?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왔는데요. 여기 계시군요. 안 들어와요.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응? 보통 여성분들은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남성분들은 여기 사람 1명, 2명만 있어도 안 들어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역성, 프로세믹스라고 얘기를 해. 여기 지금 심리학과 친구 있다 그러면은 아마 알지도 모르겠는데 프로세믹스는 영역성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차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요즘도 지금 출판이 계속 되고 있나 모르겠는데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거죠. 근데 그 사회적 거리라는 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대. 왜? 보통 동물이 수컷들이 더 영역이 더 넓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도 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불안의 심리죠. 일종의 요 끝에 앉는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있으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영역을 왜 구축하는 건데 내가 왜 불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거리를 두는 건데?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남자 같은 경우도 바깥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지하철 타면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합시다. 지하철 타면 끝자리부터 앉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말 안 나오지. 응? 다리 쫙 벌리고, 누가 봐도 여성분이네요. 이게 뭔 민폐입니까? 이러고 앉습니다. 이건 뭘까? 남한테 민폐를 준다는 걸 떠나가지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바운더리를 구축하는 행위예요. 예전에 강남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운타운가에 대학로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길거리에서 흡연을 다 했어요.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 휘젓고 다닌다 그래야 될까요? 담배를 갖다가 이렇게 피면서 팔을 이렇게 휘젓고 다녀. 그 담배, 소위 말하는 담배빵이죠. 담배 맞으면 어떻게 해? 응? 남한테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신의 바운더리를 구축하는 행위를 남자나 여자나 다 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공격보다는 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참 예의 바르죠. 내가 여성 편을 드는 건 아닌데, 난 남자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공격적 영역 구축이 좀 많습니다. 자, 이런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불안의 종류도 심리적인, 시각적인,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하철에 그 시도가 됐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왜 등대고 앉게끔 만드냐? 이거 왜 그럴까요?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마주 보는 거,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는 거 있죠. 전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에 대한 타인에 대한 어떤 그 방어 행위라고 그럴까?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 옆쪽에 바로 누가 붙어 앉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측면 기제에 대한 불안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면 기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얘기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서로 바라보는 거를 피해서 이렇게 등대고 앉게끔 만드는데 이게 시행이 잘 안 됐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시행이 잘 안 됐습니다. 시행이 잘 안 된 이유가 공간 활용도가 너무 줄어든다는 거죠. 만약 여기 서 있어. 여기 사람 꽉 차가지고. 근데 내리는 문이 이쪽만 있나? 이쪽만 있나?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만 열릴 수도 있잖아.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내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내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시행이 잘 안 됐죠.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 참고로 좀 얘기해 줄까요? 이게 7칸인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남자, 여자의 평균 사이즈, 어깨 사이즈를 해요. 이거는 내 전공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보통 여자들이 남자보다 어깨 넓이가 좁잖아. 그렇죠? 그래서 남녀가 앉아야지 남자끼리 앉으면 이게 미어 터져.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 이런 물리적, 심리적, 시각적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불안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안의 심리라고 얘기를 하죠. 무언가 공허한 공간에 가면은 우리 구석으로 가서 기대려고 그러고, 그치?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시각적으로도 모퉁이를 찾아다니고, 무언가 기대가지고 우린 무언가를 의지를 하고자 하고, 의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안정감이라는 걸 찾고 싶어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불안감은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있는 건 사례일 뿐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불안감을 주는 요소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거죠. 이겁니다. 사르트르라는 철학가십니다. 이 철학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은 당나귀 앞에 매달아놓은 이런 당근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나귀가 이 당근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끝도 없이 뛰어갑니다. 그러나 이 당근이 잡힐까요?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거야. 결국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해도 잡히지 않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 불안한 미래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죠. 이 준비는 결국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냐? 뭘 준비하냐? 돈을 마련을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뭘까? 자기 스스로 내면을 갖다가 채우는, 내면을 채우는데 아무렇게나 막 채우는 게 아니죠. 내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 미래, 여러분들 자신을 살찌워 나가는 과정을 겪어야죠. 그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죠. 근데 난 이분이 이렇게 좀 지혜로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한 얘기에 굉장히 좀 받아들일 부분들이 많길래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의 나의 노력이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다. 그죠? 10년을 준비한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떨리고 자신이 없냐? 왜 떨리고 자신이 없나를 생각해봐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준비를 하면은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잡히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항상 불가능하게 잡을 수 없는 그곳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여러분들의 장점을 최대한도로 살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과연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할 겁니다. 그건 교수님이 잘하는 것도 아니야. 어느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걸 밝혀줄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지? 50명, 60명이 앉아있는데 한 명 한 명이 너의 장점은 가만 들어보니까 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스스로가 관철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관철을.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이 개발과 아이를 쓰는 개발과는 다릅니다. 그지? 이 개발은요,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장점을 살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의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개발은 아이를 쓰는 개발은요. 자꾸 개발하니까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쓰는 경우에는 내 미래에 무언가 되기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개발은요. 여의를 쓰는 거는요. 내재된 무언가를 갖다가 끌어낸다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옳은 얘기입니다. 둘 다 옳은 얘기인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이 단어를 끌어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 곧 여러분 스스로의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럼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 있을 거야. 아니, 스타트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작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탄탄한 어떤 저 바닥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흙수저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기업에 저걸로 그냥 물려받게끔 그렇게 지금 바탕이 다 조성되어 있고 시작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마치 2만원짜리 같습니다. 저 친구는 이겁니다. 자, 구겨진 10,000원 준다고 여러분 안 가질래? 안 받을래요? 이거 값어치 없습니까? 구겨진 10,000원과 펴진 10,000원을 갖다가 봅시다. 여러분들 이 돈 쓸모 없어요? 이 돈이라고 10,000원 아니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가치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시작점이 다르면은요, 분명히 그 안에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보다 더 많이 내재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기능,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거는 100이라고 칩시다. 100이라고 치면은 누구는 시작점이 20부터 시작하는 친구가 있고 누구는 70부터 시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20부터 시작하는 친구와 70부터 시작하는 친구는 시작점이 분명히 다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그거를 100을 만드는데 다른 부분이 채워준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기타 청각장애인들이 능력이 다른 부분으로서 그걸 다 오감을 100%라고 칩시다.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여러분 더 잘 듣는 거 아세요? 청각장애인들이 눈이 더 예민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작점이 다르고 구겨진 만원처럼 시작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외에 이 친구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앞서 말한 장애인들,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걸 뚫고 성공을 한 대표적인 위인들이죠. 자신의 가치는 여러분들 모두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점이 10밖에 안 돼도요, 나머지 90%의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시작점이 90%, 100% 되는 친구라고 물론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 내가 장점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항상 불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그런 학생들, 여러분들 스스로 미래를 갖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장점을 발견해서 찾아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가치는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노력을 하면은 그거를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자, 베토벤 같은 경우는 어떻죠? 베토벤 같은 경우에 이분도 귀에 문제가 있죠. 근데 뛰어난 음악적 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스스로 계속 개발을 해나간 거죠. 그렇죠? 자, 고흐 같은 경우에 자신 귀를 잘라버릴 정도의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던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분 사후에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갖게 됐죠. 내가 좋아하는 미셸 페트루치아니라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몸이 좀 이상하죠. 이분 신체가 이래요. 근데 손가락도 문제가 있어요. 이분 지금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피아노에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거를 태어났을 때부터 피아노 쳤겠습니까? 개발을 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나간 거죠. 나중에 돌아갔었을 때 프랑스 대통령이 이분을 위한 의전을 따로 만들 정도고 그 정도로 이분이 인정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얘기를 한 가지 했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상생입니다. 상생. 요즘 시대가 이래요. 우리 조카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옛날에 노는 모습 보면 이래.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쓰질 않습니다. 다 이렇게 놀아요. 각자 놉니다. 그죠? 서로를 위할 줄 몰라요. 내가 요즘 우리 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도 그렇게 만들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선후배끼리 교류의 장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동아리를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졸업작품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졸업작품에 1, 2, 3학년이 4학년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작업 등등.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서 서로 선후배 간에 알고 지내는 친구도 있고 모르고 지내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점점 같은 학년의 친구조차도 잘 모르고 지내는 그런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요. 선후배는커녕.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졸업해가지고 선배들을 알고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고 또 후배가 선배를 따르고 해가지고 취업을 하고 같이 회사를 차리고 일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반면에 학교 다닐 때조차도 나 혼자만 그렇게 지내고 뭐 나중에 뭐 결국에는 아무도 손 내미는 사람도 없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자, 지금 내가 말한 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상생을 하고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살아나간다는 생각은 절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교수님도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요,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모이는 자리, 이런 자리를 내가 좀 많이 피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좀 북적거리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별로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항상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수님 술 잘 못해요. 술을 못 먹어서 애들이랑 못 어울려.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핑계죠. 술을 못 먹는다고 어울리지 못합니까? 왜 술을 못 먹어도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또 그 자리를 또 재밌게 즐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핑계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협력해 나가는 과정은요, 소위 말하는 내성적인 성격이나 외향적인 성격이나 이거는 어느 정도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해요. 내향적인 성격일수록 친구 없고 이런 거 아니야. 내향적인 친구들끼리 또 친해질 수도 있고요. 이건 또 다른 얘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잘 봐봐. 이 나무들이 왜 이렇게 서 있는지. 어떤 시장이 도로변에 이렇게 쭉 서 있는 나무인데 너무 빡빡해. 아유, 답답해. 그림자 지고 보기 싫었어. 나무 둘에 건너 하나씩 뽑아버려. 여기도 뽑아버려. 이렇게 지시를 했다 합니다.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 좀 세게 불고 태풍 불자마자 다 녹아버리죠. 다 죽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즉슨 얘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 같죠? 이 뿌리끼리 서로 손을 잡고 있는다는 거야. 서로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사람 사는 사회야. 나 혼자 소위 말하는 독고다이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같이 협력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사회라는 거.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갖다 밝힐 수 있고요. 불안으로부터 내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서 그 불안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상생을 하고 협력을 하고 여러분들 좋은 친구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매기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못생겼어요. 얘는 정어리야. 정어리입니다. 정어리. 매기의 천적, 매기가 이들의 천적이죠. 얘들을 잡자마자 인천항에서 서울까지 옮기려고 그래. 회로 먹으려고 좀 신선하게 옮겨야 되겠는데 얘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잡자마자 다 죽어버려요.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어느 날 판매업자겠죠? 매기를 한번 집어넣을까? 넣어버렸다는 거지. 자, 다 죽었을까요? 그냥 냅뒀더니 다 죽던 애들이 다 살아있더래. 왜 다 살아있을까? 얘로부터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야.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선한 정어리를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적절한 불안. 여러분들의 불안감을요, 너무 크게 만들지 마시고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세요. 나도 잘 안 됩니다. 교수님도 지금 불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사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미래고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거야.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좋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불안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자 곧 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불안감을 즐기면은
그게 하나의 또 기회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리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 자,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시죠. 내가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를 따왔어. 코끼리예요, 코끼리.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가 하루에 싸는 똥이요, 그건 한 50kg에서 100kg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죠. 그냥 똥이라고 얘기할게요. 응?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싸냐? 어떻게 많이 쌀까? 50kg, 100kg 싼다는 얘기는 50kg, 100kg 이상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한 미래를 갖다가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 상호 협력을 하고 여러분들의 무기를 갖다 개발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무언가 여러분들이 섭취를 해서 자꾸 내 걸로 소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 그죠? 친구들과도 상생을 하면서 그 섭취를 하는 거, 섭취 없이 여러분들이 상생을 하고 불안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무언가 섭취를 해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대학생이기 때문에 뭡니까? 지식이죠. 여러분 전공을 갖다가 살려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또 다른 장점을 갖다가 파악해서 또 살려나가고. 자, 근데 내가 지식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지식. 이 지식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식은 섭취를 할 수 있어. 50kg, 100kg, 1톤이든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를 갖다가 섭취만 해서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갖다가 섭취를 하고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해내서 이걸 여러분 삶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쏟아내야 되는 이건 지혜가 될 거야.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삶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일종의 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삶에는요. 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뭐 예의를 잘 지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지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적인 부분과도 많이 겹쳐집니다. 시간을 통해서 얻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 그걸 뭐라 부르지? 우리가 삶의 경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른들을 존경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치? 그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만큼 어른들은 삶의 지식을 지혜로서 승화를 시킨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아. 특히 교수님이 지금 갖고 있는 공간 디자인이라는 학문은요, 사례를 들면은 이거는 책에서만 봐서는 될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학생들한테 경험을 많이 쌓으라고 그래. 술집을 만드는데 술을 안 먹으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니? 어떤 이탈리안 분위기가 나는 레스토랑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탈리아의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스파게티 한 그릇 먹은 친구가 안 먹은 친구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한번 얘기해볼까? 여러분들 고급 와인을 종이컵에 한번 마셔보세요. 그 맛 나겠니?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또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부터 해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잘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또 관철을 해보십시오. 내 자신을 잘 관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을 갖다가 여러분 살려서, 이 관철과 이 관철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의 무기로서 시간을 뚫고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불안감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제1 덕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잘 보고 잘 관찰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잘 관철을 하고
여러분들 친구 관계도 잘 유지를 하고,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장점을 살펴서 무기를 만들어라는 게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내가 여기까지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지금 얘기한 이 부분들을 잘 시행을 한 어떤 그 위인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길 바라는 게 교수님 전공이 디자인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 얘기를 좀 끝내려고 그러는데 좀 이해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디자이너들 얘기를 좀 한번 꺼내보려고 그래. 디자인과가 아닌 친구들도요, 이 교양 수업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저런 사례들도 있구나라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기 학교에서 봅시다. 그래서 또 보고 필요한 얘기 또 같이 나누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